저는 아침부터 흰눈이 내렸습니다. 오늘도 쌀쌀할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추운 날 뜨끈한 국물에 그 어묵이 좀 간절히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어머나 아침부터. 예. 근데 요즘 진짜 어묵이 너무 맛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맛있게 어묵을 먹고 있지만 실제 어묵을 어떤 것으로 만드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의 발견에서는요. 어묵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찬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요. 오뎅. 어묵이죠. 네, 저도 어묵 참 좋아하는데요. 쫄깃한 식감과 뜨끈뜨끈한 국물. 역시 겨울엔 최고죠. 오랜만에 어묵 요리 좀 해볼까? 솜씨 한번 발휘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리를 안 하고 먹기만 하세요. 자, 여러분은 어묵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몰랐던 어묵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겨울철 대표 간식 어묵에 대한 궁금증 하나. 글쎄 그 어묵이 뭘로 만들었는지 내가 참 궁금해요, 그게. 그 재료가 어떤 생선이 들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래요. 어묵의 재료가 생선살인 건 알지만 그 생선의 종류가 궁금하다는 소비자들. 수십 년간 어묵을 판매해온 포장마차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안 만들어서 모르지. 내가 안 만든 거니까. 그렇겠네요. 포장마차 주인도 모르죠. 그러면 식자재를 납품하는 상인은 어떨까요? 네, 상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어묵 속 생선의 정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묵 제품들을 구매해봤는데요. 갈치, 명태 등 생선 종류도 제각각.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은 연육이라고만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어육은 생선의 살을, 연육은 생선을 가른 뒤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반죽한 건데요. 이 쫄깃쫄깃한 어묵, 생선은 생선인데 너 정체가 뭐니? 어묵 생산의 약 60%를 차지한다는 부산의 한 대형 어시장을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선 답을 얻지 않을까요? 날치 단단한 거. 소금을 갈아놓고. 네, 서서히 밝혀지는 어묵 속 생선의 정체. 싸게 주는 거야. 오뎅집은. 이런 거, 이거는 맛있는 거거든. 맛대가리 없는가. 어묵은 여러 가지 생선을 섞어 만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잡어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원산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어묵들 어디서 온 생선인지 확인을 해봤더니 수입산? 그러고 보니 어묵 대부분 수입산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알 수 없는 원산지, 왜 표기를 하지 않는 건지 해당 업체에게 문의해봤습니다. 저희가 수입산을 표기하고 있거든요. 수입을 여러 나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할 때마다 염料바뀌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포장지를 바꿀 수가 없잖아. 여러 가지 제품을 썼을 때는 특별하게 꼭 표기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생선의 종류도 원산지도 모르는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류 종류들은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묵에 대한 궁금증 또 뭐가 있을까요? 맛있겠다. 역시 어묵탕이야. 불어도 너무 부른 어묵. 이게 심지어 찢어지기까지. 이렇게까지 뿌려버리죠? 어떻게 이렇게 되지? 자,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 이유는 바로 이 포장지 뒷면에 숨겨져 있다는데 아무리 두 눈 크게 뜨고 찾아봐도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밝혀줄 이 노란 액체. 어묵에 한번 떨어뜨려 봤더니 검게 변하죠. 또 다른 어묵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검게 변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요도요도와 칼륨 용액은 녹말이 있을 경우에는 반응을 해서 청남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밀가루 등의 녹말이 많이 함유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뜨거운 물에서 녹말의 호화에 의해서 많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어묵이 대단히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밀가루가 많이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밀가루 때문이었는데요. 또한 밀가루 함량이 많을수록 붓기 차이도 난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차이 날까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저희 제작진. 정확한 비교를 위해 실험에 나섰습니다. 동일한 생선의 양에 밀가루의 함량만 다르게 한 뒤에 실험에 사용될 어묵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대표로 한 개씩 어묵의 높이를 측정했습니다. 수치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어묵을 끓는 물에 넣고 10분 후에 꺼내 봤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높이를 재봤습니다. 밀가루 함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불어있었죠. 자, 그렇다면 맛의 차이는 어떨까요? 미래 요리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그 결과는요. 3대3 모두 밀가루 함량이 적은 어묵을 선택했습니다. 튀김 같아서 좀 거부감이 느꼈는데 오늘 이제 촉촉하고 좀 더 부드러워서 맛이 괜찮았어요. 밀가루 맛이 조금 적게 났고 또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30%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묵을 만들 때 밀가루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네요. 생선의 온도에 변화에 민감한 데에서 보관 중에 수분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급속도로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넣죠. 하지만 밀가루가 많이 함유된 어묵의 경우에는 탄력이 떨어지고 쉽게 불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어묵을 구분하는 방법 없을까요? 좋은 어묵은 순백색으로서 광택과 탄력이 좋고 입에서 씹히는 느낌이 씹을수록 맛이 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을 할 때 어육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자, 추운 겨울 서민들의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간식 어묵,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술안주로 먹을 때 일단 부피가 큰 게 좀 있어 보이고 그렇죠. 든든해 보이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밀가루였다는 거잖아요. 어육 함량이 많을수록 좋은 어묵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보 좀 주세요. 그래요. 일단 우리 그 포장지 뒷면에 보면 성분 표시가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성분 표시 있는 것으로 좀 골라보시고요. 또 어묵에 들어간 식품 첨가물이 조금 찝찝하다 하실 때는 흐르는 물에 뜨거운 물에다 살짝 헹궈서 요리를 해 드시면 더 좋다고 하네요. 요즘 그 방사능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이 원산지 표기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방사능에 의한 피해보다 이렇게 장기간 생선이나 해산물을 먹지 않아서 생기는 건강상의 피해가 더 클 거라는 걱정도 되고요. 이제 이 어묵 사실제 생선 함유량도 중요하지만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규제라든지 관리 감독이 좀 강화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